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평소에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해소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도 서울시도 다양한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법들이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또 그러한 영향이 우리 개인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저희 행복한 재테크와 함께 그런 고민들 말끔히 해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고민들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소식.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난달 29일, 불과 며칠 전이죠. 네. 불과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시즌2입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요 핵심은 딱 이렇습니다. 그냥 공급량 늘리겠다. 그것도 민간을 통해서, 민간 건설업체를 통해서 늘리는데 어디에다가 서울시의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지에서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속통합기획은 말 그대로 아마 기존에 제가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미지 그대로면서 이제는 더 단축을 하겠다. 이 정비사업 기간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키겠다라는 건데 실제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을 단축을 하는 거죠. 이 원까지만 해도 5.5년을 단축해서 기존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입주까지 약 한 18.5년 걸리던 거를 13년 정도로 줄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1년을 더 줄이는 겁니다. 1년을 더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는 거냐면 보시게 되면 3대 핵심 전략이라고 있죠. 3대 핵심 전략 이렇게 해서 인허가 절차를 더욱더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이 기간에서 1년을 더 단축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총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부터 입주 때까지 12년 내에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시즌2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협의 과정이라든가 검증 과정의 신속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주를 촉진하려면 당근책이 있어야겠죠. 임차인들, 즉 세입자들의 이주 보상비에 대한 문제를 명문화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 중에 또 하나다라고 보여지게 되겠고요. 이미 시즌1을 통해서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즌2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시즌2를 통해서는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대한 착공 물량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시즌2 적용 착공 물량, 그러니까 시즌2를 적용하게 되면 얼마나 착공 물량이 늘어날 것인가라는 거를 그래프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봤는데 실제로 2031년까지 착공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획은 이렇습니다. 계획은 발표할 때는 31만 호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35년까지 총 39만 호를 확보하겠다. 39만 호를 확보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지역에서 적용될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주시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급이 늘어난다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 공급 계획이 한강 벨트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네. 수요자들이 주로 원하는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지금 네. 한강 벨트. 워낙 또 언론에서도 한강 벨트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역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택 가격이 어디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어디가 올립니다 할 때 주로 거론되는 구들이잖아요. 네. 이게 공교롭게도 한강벨트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은 결국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이 지역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것은 수요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민간을 통해서 적정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해 보겠다. 이런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비 사업이 근데 앞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기존에 더
어떤 기간을 아무리 단축하더라도 12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장기적으로 기간이 굉장히 긴 거잖아요. 기간이 굉장히 긴데 굉장히 긴 기간 내에 어느 일정한 시점에 이것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강력하게만 시장에 줄 수 있다라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주택 가격 안정화에 굉장히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인기가 많은 라인 쪽으로, 한강 벨트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처럼 또 풍성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부동산 관련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그 장위 15구역에 네. 신축 빌라를 구입했는데, 네. 네, 그 장위 15구역이 소송에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축 빌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어요. 권리 선정 기준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관련된 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향후 전망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장위 15구역이 스토리가 좀 사연이 있었나 보네요. 신축을 매수하셨고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저 이동주 전문가님 나와 계시니까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장인 15구역은 장인 뉴타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이 장인 뉴타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장인 뉴타운에 대한 미래성을 조금 본다라면 사실 서울에 뉴타운 사업이 굉장히 여러 곳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각 뉴타운 지역마다 해제가 안 된 곳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과거의 뉴타운의 규모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장인 뉴타운은 서울에서 뉴타운 자체의 단어를 갖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규모로는 제일 큰 거예요. 서울에서. 네. 이 전체 지금 다시 사업들 다 지금 재개되고 있잖아요. 네. 일부 이제 입주한 단지들도 생겼고, 네. 이게 전부 다 하면 이게 2만 세대가 넘을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러면은 거의 서울의 북부권에 하나의 큰 미니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5구역에 대한 그 권리 산정 기준일로 인한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걸 언제 구입하셨어요?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다고요? 네. 네. 여기 지금 15구역이 2022년인가 조합인가 났잖아요. 15구역이.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네. 15구역은 15구역은 현재 여기가 민간 재개발이에요. 네. 네. 민간 재개발이어서 사실은 그 신축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적용될 거냐, 물론 막 여러 가지 법을 찾아봐야겠지만 특별히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권리 산정 기준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리고 이미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조합에서 연락을 받는다라면 네. 특별히 지금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네. 그 신축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구역이 해제됐다가 다시 진행이 됐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지정이 됐을 때, 해제가 돼서 기본 계획이 만약에 없어졌다라면 그러니까 이게 자,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거든요. 네. 근데 이 구역이 해제가 되잖아요. 네. 해제가 되면 이 기본 계획이 없어져 버려요. 네. 네. 기본 계획이 없어져 버리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그 지분 쪼개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 기준일이. 네. 네. 그럼 여기가 2022년에 다시 그 조합 설립인가가 났다라는 거는 이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권리 산정 기준을,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에 대한 기준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준이 조합 측에서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세요. 네.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면 이상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네. 우리
그 조합원님이 생각하시는 이 권리산정 기준 신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뭐지? 그런 거는 바로 옆에 11구역 있죠. 네. 바로 이 1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으로 이 재개발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아, 네. 지금 여기도 지금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일부. 네. 이런 구역들은 조금 문제가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바로 옆에 11구역 같은 경우는 네. 이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계획을 자문 의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문을 의뢰를 하면 그 자문 접수일이라는 게 생길 거잖아요. 네. 그때가 거의 대부분 권리산정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11구역과 15구역을 약간 혼동이 있으셔갖고 지금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구입한 지 오래 되셨다라면 특별히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 15구역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